여러분,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이번에 미국 IPO에 상장되는 회사들 가운데 도어데시와 함께 이곳 미국 현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오늘 그 에어비앤비, 발음이 잘 안되네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이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가 종목 하나 선정해 드리는데요. 근데 오늘 추천해 드리는 에어비앤비는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12월에 되니까 미리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2008년 8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됐나요? 벌써 12년이나 됐네요. 자, 여기 구글의 소개에 의하면 2008년 8월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이 되었고,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서비스업이고요. 현재 192개국 34,800여 개의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고요. 2초당 한 건씩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이곳 현지에서는 도어데시와 함께 이번에 IPO 상장하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도어데시보다 더 주목받죠. 가장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과연 팔런티어의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나스닥 미국 시장을 후끈 끌어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 지금 주목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신규 공모 규모가 약 25억 달러 수준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된 상태고요. 아마 공모가는 44에서 50달러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거든요. 최대 5,50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인기를 끌면 500만 주 더 발행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44에서 50달러, 지금 시가총액은 290억 달러로 지금 나오는데 많이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날방송으로 이렇게 갈 텐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어비앤비가 팔란티어와 같이 그래도 히트를 치는 업체가 될 것이냐. 근데 상장됐다고 다 대박 나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우버라든지 오피스 공유 업체인 워워크인가요? 위워크인가?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우버랑 같이 지금 위워크는 지금 상장도 안 됐고, 우버 같은 경우는 상장된 뒤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는 양쪽이 어느 쪽에 지금 길을 따를 것이냐가 지금 궁금한데,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창립된 지가 꽤 됐잖아요. 2008년도에. 그쵸? 그리고 많은 시장에서는, 이곳 미국 현지에서는 2017년, 그러니까 딱 3년 전이죠. 2017년에 사실은 상장될 거로 봤어요, 나스닥에. 왜냐면 조건들을 다 갖추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반응을 깨고 2017년에 상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봄에 다시 상장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기가 되게 됐죠. 그래서 여름하고 가을부터 된다 하다가 지금 이제 올해,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발표를 했고,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지금 상장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2017년도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상장될 수 있었는데 왜 안 됐을까? 이번에만 알겠죠. 근데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회사의 볼륨을 키운 다음에 상장을 시도하려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성장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 2016, 2017, 2018, 2019 코로나가 터지기 작년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성장세 아닙니까? 지금 부킹, 그러니까 예약하니까 부킹하는 것도 지금 놀랍고, 그렇죠? Annualized and Experience Booked 또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회사를 좀 더 키운 다음에 2020년도에 상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 일이, 그러면 이제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거의 더블이었죠. 그쵸? 시가총액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재는 180억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독특한 이력을 끄는 거는 9월 달에 역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회사잖아요. 항공사를 비롯해서 여행업계 연결된 종목군인데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간 회사에 비해서 어찌 보면 주목받는 회사 가운데는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3분기에. 뚜껑을 딱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직원들을 4분의 1을 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핵심 사업 정리들은 돈 안 되거나 뭐 좀 당장 수익이 안 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정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저도 본사 스텝이나 회의할 때 몇 가지 일들이 겹치면 팀장님 뭐부터 할까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돈 되는 것부터 해. 응? 돈 되는 것부터 해. 주공이익의 선발 기준은 누구부터 뽑을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뽑아. 이게 저희의 이제 원칙인데, 자, 한편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즘 하도 중국 기업들이 장난질을 많이 쳐가지고, 혹시, 이번에 보도한 요 보고서가, 요즘 보고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재무지표 보고서인데요. 에어비앤비 측에서 약간 그 조작을 한 거 아닐까요? 숫자? 근데 여러분, 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거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다 줄였어요. 예, 그리고 CEO조차도 브라이언 체스키 이따가 본인 그 철학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 제가 한번 통역한 것 연결해서 드릴게요. 본인의 연봉이 $11만 $1로 자기는 줄이면서 우리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차트에 보여지고 있는 그 다음 요 그림인가요? 예, 요 그림 보시면 그쵸 1년 동안 지금 에어비앤비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렇게 V자로 딱 빠진 건 저기 코로나 터졌던 4월이잖아요. YOY라고 하는 거는 전년 대비 성장률을 얘기하는 건데 300억 달러 좀 예상하죠. 한국 돈으로 33조 원 기업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들은 CEO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회사의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지표가 되거든요. 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사진과 함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요. 제가 뭐 그리 어렵지 않은 영어였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끊고 가겠습니다. 앤디 그로브라고 하는 인텔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 말을 인용하는데요. 위기 때는 세 종류의 회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위기 때 무너지는 회사, 그 다음에 그냥 보통, 그 다음에 이겨내는 회사. 뭐 그레이트 컴퍼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리더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회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종의 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회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 우리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뉴 리노베이션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했고 에어비앤비는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연결해주는 예약제 서비스지만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 소통하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위기 때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때는 많은 회사들이 긴축 재정을 하고 이제 움츠려들고 그렇게 하지만 본인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텔의 그 창업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말 훌륭한 그레이트 컴퍼니, 정말 훌륭한 회사는 이 위기 때를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CEO가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뭐 젊은 친구인데요. 브라이언 체스키 사진에 보듯이. 근데 이런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 마인드,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소통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모습들은 사실 1세대 회사들의 CEO들이 갖고 있었던 수직 리더십, 그냥 말할 테니까 들어라 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본인의 회사는 에어비앤비는 그레이트 컴퍼니가 되기를 원한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극복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리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리노베이션, 혁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 스티븐 잡스, 그쵸? 그 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단순한 공유업체라고 생각을 했던 에어비앤비의 경영 마인드가, 저는 CEO의 경영 마인드가 바로 이런 혁신을 통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는 것. 저희 미즈노라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주식은 떨어질 때 사라 라고 하는 마인드. 그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놓치지 마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IPO에 상장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물론 이제 이 에어비앤비는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벌써 창립된 지가 몇 년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스타트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경영 철학과 경영의 방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는 투자자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하시다가 이번에 클로징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쵸? 코로나 때 뭐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다 에어비앤비 막 그러실 텐데, 아니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 주식 투자는 그렇게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특별히 이 미국 현지에서 이 게임 챌린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플랫폼. 이게 게임 챌린저라는 거죠. 아예 그냥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우버가 거의 유일한 진출했다가 철수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잖아요. 한국의 그 택시 업계의 그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철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보면은 코로나의 위기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일단 어찌됐든 회사는 또 실적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주노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수익률 공개 영상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루에 몇 편씩 영상을 올려도 저희가 추천해주는 영상의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는 이제 실적, 성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직원을 감축하고 어찌됐든 3분기 때 플러스의 실적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걸 조금 뒤집어 보면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에어비앤비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회사구나. 응? 그러면서 현재 이 아까 말한 이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느냐에 대한 의견을 모으면서 장기 숙박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7월 8일 날 100만 건이나 되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와,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물론 전 세계 예약 건수예요. 100만 건이라고 하는 거는 3월 이후 처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에어비앤비가 기록했던 그 예약 건수, 하루 예약 건수를 능가하는 수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어비앤비가 상장이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오른다, 내린다. 처음에 저는 모든 IPO 상장 회사들이 그렇듯이 상장 직후 회사들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에어비앤비만큼은 저희도 굉장히 지금 저희 스텝 회의에서도 뭐라 그럴까,
좀 땡깁니다, 사실. 근데 사실 이렇게 촉으로만 투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재무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백신이 좀 나오고 있는 관계로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움직이는 주식들, 항공주라든지, 뭐, 보잉이라든지, 뭐, 카니발 같은 그, 크루즈주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난달부터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뭐 히사무 뉴스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대표적인 그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목적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늘 좀 몇 번 이렇게 날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품이 대박 났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지금 욕구는, 특별히 미국 현지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욕구, 여행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 옆에가 애너하임이거든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 샌디에고고요. 샌디에고 보면은 시월드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랜드도 있고, 애너하임 같은 경우는 디즈니랜드가 있고요. 그 옆에 부에나파크 같은 경우에는 나츠베리팜이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데 정말 1년 내내 북적북적합니다. 특히 디즈니랜드 있는 그 호텔 있는 그 거리는 타주에서 그렇게 많이 오세요. 타주에서. 같은 미국이지만 사실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뭐 저도 캘리포니아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정말 자국 내 이게 정말 많은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겨울에는 꼭 눈을 한 번씩 보고 오는데 빅베어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가까운데 이제 마운틴 하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딱 1시간 운전하고 가면은 스키장도 있고 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입구 쪽에 보면 산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산장 주인 좀 컨택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없나? 왜냐하면 산장에서 1박 2일 정도 좀 지내오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제 아들 같은 경우 보니까 또 차 타고 좀 내려가다 보면 뉴폴트 비치, 라구나 비치, 정말 뭐 뷰가 끝내주는 부촌이 있거든요. 가깝거든요. 여기 얼바인에서 바닷가 보이는 그런 집들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투숙을 하는 거죠. 호텔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아들 보니까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한 2박 3일 정도로 빌려가지고, 첫날은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파티하고, 그 둘째 날은 또 가족끼리 또 패밀리 파티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호텔이나 기존의 뭐 숙박업소들이 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리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뭐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출당하고 또 그러잖아요. 뭐 진상 고객도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집주인들도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철저하게 점수제로 평가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주노를 지원해서 떨어지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미국은 냉정하리만큼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이벨루션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뭐 주공 1기이신 분들도 너무 이렇게 안주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의 자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미국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차트처럼 무궁무진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불어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3분기 때 플러스 실적을 냈다는 게 미국 현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응? 아무리 직원을 줄이고 아무리 뭐 삽질하는 그런 부서를 줄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올해 3분기 때 흑자를 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흑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저거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2초당 한 건씩 예약이 이루어지는, 2초당 한 건씩 전 세계에서 예약이 이루어지는 192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에어비앤비, 우리가 상장 이후에 지켜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일단 저희 미주놀은 조금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이 종목에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뭐 또 사죠 뭐. 분할 매수. 우리의 예측이 맞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 주무실 때 유튜브 쫙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라니만닷컴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다음 영상은 에어비앤비와 함께 또 쌍두마차를 이루는 IPO 상장주 도어대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